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견인했던 울산 남구와 중구 지역이 규제 조정 지역으로 묶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오르던 울산 남구의 아파트 가격. 집을 내놨던 집주인이 계약을 철회하는 사례까지 잇따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매물을 찾는 사람이 줄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울산 남구와 중구가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고 양도세 등 세금이 늘어나면서 매수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둘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30.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올 들어 3월 중순부터는 기준치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 금융이나 세제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거의 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시청이나 정치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지만 울산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화 초기 단계라며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해제 시점도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네, 동향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제 시점이 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이 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중 주택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입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울산시가 규제 조정 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에서 댄스 학원과 콜라텍에 이어 외국인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가족 모임에서 촉발된 댄스 학원과 콜라텍 확진자는 어제 14시 기준으로 N차 감염까지 모두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구 신정동의 쇼킹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접객원 6명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유흥주점이 방문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5월 1일부터 19일까지 방문자는 남구보건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19일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의 한 농가에 나타난 반달곰은 사육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A농장에서 탈출한 곰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따르면 A농장은 지난해에도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반달곰을 사육하다가 적발돼 고발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도상 또다시 A농장에 대해 고발이나 벌금 부과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사육시설 허가 등록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환경부에서는 불법 개체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몰수해 사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영남알프스 억새평원의 억새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억새 보전 사업은 장기적인 억새 보전 방향과 연차별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으며 영남알프스 구봉에 해당하는 간월산에서 신불산 구간의 억새평원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쌀이나무와 산딸기 등 침입종인 식물의 뿌리를 뽑아낸 뒤 억새를 추가로 심고 비료를 주는 등 억새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어제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합의하고 중단됐던 제235회 임시회 일정을 오는 24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남구의회 예결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와 상임위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24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가 평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울산시가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 지역 폭염 일수가 평년과 비교해 최소 2.2일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전담 TF 구성과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무더위 쉼터를 21곳 추가한 95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이 국내 미래형 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도시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2차 전지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전지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울산 울주군 유니스트와 반천 일반 산단, 하이테크밸리 산당 등 3제곱킬로미터 면적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미래형 전지와 관련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특구의 비전으로 확정됐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 태양전지 등 미래형 전지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성능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 태양전지와 같은 미래형 전지의 핵심 경량 소재, 스마트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2차 전지 분야에서 이미 여러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유니스트가 기술 핵심 기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니스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구심점으로서 세계적 연구 성과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산업으로 확장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스트는 연구와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반천 산단은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하이테크밸리 산단은 창업과 생산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삼성 SDI 등 지역 대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협력업체들이 포진해 있어 미래형 전지 분야의 전진기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30여 개 기업의 창업과 입주, 집적을 통한 예상 매출액은 7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산업구조 다변화의 핵심이 되는 미래형 전지 분야의 메카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S-오일이 세계 최초로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지난달 정식으로 채택한 준법 경영 시스템 분야 국제 표준으로 이 표준은 UN 부패협약, 부패방지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등 국제기관 지침과 ISO 표준 등이 반영됐습니다. S-오일은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이 지난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이후 인증을 획득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S-오일은 최근 최고 경영자 산하에 사내 ESG-위원회 조직을 신설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울주군과 공동으로 수출입 다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무역협회는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울주군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계속 선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선박 부품, 금속 가공, 식품, 석유화학 등 업종별로 13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12월까지 해외 바이어 발굴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전시회 참관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비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울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콩기름을 지원하는 것이 급박한 사안이었냐며 업체의 거짓 이야기만 믿고 확인을 하지 않아 1억 원의 혈세를 날린 부분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2019년 5월 이후 또 남북 경협사무소를 폭파한 2020년 6월 이후에도 집행한 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울산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어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앙청년정책조정위는 정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정부와 울산시의 올해 청년정책 설명, 그리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지역 한 택시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택시 28대에 대해 휴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산시가 불허하자 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울산시가 택시업체의 휴업 신청을 불허한 것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한 정당한 판단이라며 휴업을 허가할 경우 지역의 교통 여건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울산 산업단지 공해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환경부 조사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량의 화학물질이 감지됐다며 환경부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수많은 화학공단이 둘러싼 울산은 늘 공해 우려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미 산단 주변 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까지 나오며 공해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환경부가 산단 건강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동네별 예비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선 최종 결과가 그대로 공개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규제나 강화는 기업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실천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정책이 우리는 그에 불만이 상당히 많고.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울산 지역 대기 오염을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준점은 울산 지역 내 공식적인 대기 측정망이 있는 인근 지역 17곳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 결과 LS 니코동 제련과 고려하연 사거리 등 공단 밀집 지역에서 아황산가스 등 화학물질이 다량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안 소각장과 실해동 지역도 종류에 따라 화학물질이 높게 측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 결과가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예비조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금이라도 과거 진행된 산단 공해 관련 조사 결과를 밝히고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민간 환경감시센터에서 하면은 어떤 조사를 하겠다, 어떤 조사를 했다, 결과 이렇다, 이거를 시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환경부 본조사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해와 주민 건강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을지, 또 그 결과가 대중에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세포 분열 중 발생하는 DNA 복제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해 표적 항암제 개발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최영찬, 김홍태, 최장현 교수팀이 세포 분열 중 발생하는 DNA 복제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NSMF 단백질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암세포의 복제 스트레스 대응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며 이번 연구로 뇌 발달에 관여한다고만 알려졌던 NSMF 단백질이 세포의 복제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암세포의 대응을 교란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의 제4세대 표적 항암제 개발이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핵산 연구에 5월 8일자로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오는 26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격 취소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어 확산 차단 차원에서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울산대공원 장미원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2014년 세월호 애도 기간과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해에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행사 방식으로 바뀝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당초 온오프라인 행사로 병행하려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일부 행사만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막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랜선 트롯 가요제와 일산 나이트런 등 주요 행사가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 태화강 예술제 예루화가 오늘부터 23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예술제는 첫날 울산시립무용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에서 예총 찬가가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22일에는 태화강 정원가요제 등이 펼쳐지고 마지막 날 단편영화 상영회와 무용공연 희로애락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특별정시관에서 미술작품전과 사진전 등이 함께 열립니다. 한편 모든 공연은 객석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전시 관람은 동시 관람 인원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등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와 보고서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이 고향인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소 스스럼 없이 사용했던 외국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 대신 한글과 순화된 우리말 쓰기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문서,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외국어 가운데 순화 대상어 목록과 공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개정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자료집 등을 안내하고 향후 관련 책자를 추가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옆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투리 공간 3곳을 선정해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네 한뼘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한뼘 정원은 지난 4월 1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정원 대상지 수요 조사를 벌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인접 자투리 공간 등 공유지 3곳을 선정하고 사업비 1,4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중구청은 도심 속 작은 공간을 활용한 한뼘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정원 도시를 이루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